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2학년 1학기 첫 부분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일단 먼저 첫 번째 유리수하고 소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수, 이미 여러분들이 유리수가 뭔지는 알 거야. 이미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유리수가 뭔지 아는데, 그 유리수를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한번 좀 보면, 자, 유리수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조금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 있죠. 분수분의,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꼴인 거야.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분모는 0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를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5라는 거, 5는 유리수야 아니야? 5라는 거는 1분의 5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0.3145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녀석은 분수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일단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유리수의 분류,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좀 잘 나올 테니까 이건 좀 잘 알아놔야 돼.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제 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볼 거니까 이런 개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꼭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고, 정수는 우리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알겠지?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수하게 분수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분의 4는 실질적으로 2랑 똑같은 거니까 이 녀석은 2분의 4는 정수야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얘는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그렇지, 얘는 정수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순수하게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소수라는 부분을 이제 왜 배우게 되냐면, 유한소수, 우리 초등학교 때 0.1을 분수로 바꾸는 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소수점 한 자리면, 한 자리에서 끝나면 어떻게 했었지? 분모를 10으로 만들어 주고 10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유리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수, 그러니까 끝이 있는 소수, 이걸 바로 우리가 유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있을 유자에 한은 끝 한자인 거야. 그래서 끝이 있는 소수.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유한계다라는 얘기는 셀 수 있다. 이렇게 12.35, 1.005 소수점 두째 자리, 셋째 자리처럼 몇 자리인지 셀 수 있는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뒤에 점점점으로 돼가지고 끝이 없지. 소수점 아래 숫자가 끝없이 가는 거잖아. 점점점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생략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무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랑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이 유한소수 끝이 이제 있는 녀석은, 자, 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유한소수는 끝이 있으니까 0.1234다. 그러면 어때? 네 자리지. 네 자리면 이 녀석을 우리 분수로 바꾸는 거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바꿨었지? 소수점 네 자리면 공을 4개 하는 거니까 1000 만분의 1234다 이런 식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10의 거듭제곱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런 식 거듭제곱이면 10의 4제곱분의 1, 2, 3,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유한소수는 이렇게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를 2개를 쳐놓으시고, 자,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알겠죠? 기하분수. 자, 여기서 기하분수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뿐이다 라는 것도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혹시 이걸 배웠을 거야.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2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서 10분의 5로 만들어서 0.5가 됐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0.5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가 될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자, 우리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5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우리 2 곱하기 5 하면 10이고 얘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 또는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1000은 어떻게 만들까? 1000은 2가 몇 개 있을까? 2가 3개 있고 5도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는 게 바로 10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10, 100, 1000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2하고 5하고 곱해서 나오는 녀석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여기 나와져 있는 기약분수, 약분할 거 다 약분을 해가지고 분모는 2 또는 5만 있어야만 10, 100, 1000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있어. 그럼 2가 하나 있으니까 5를 분모 분자에 하나만 곱하면 10분의 5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자, 만약에 여기가 4분의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근데 4는 어떻게 되지? 4는 2 곱하기 2지? 그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2가 2개 있으니까 5를 2번 곱해서 5 곱하기 5, 즉 25를 곱해서 100을 만들고 위에는 7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 그러니까 분모를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걔는 2하고 5의 개수만 맞춰주기만 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무조건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런데 3분의 1 같은 걸 봐봐. 3분의 1은 10, 100, 1000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10이나 100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10, 100, 1000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뿐이다. 이거를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판별하는 거는 자, 첫 번째 기하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분수가 뭔 말이야?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을 하고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가 된다. 끝을, 그러니까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만들 수 없으면 끝이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자 봐봐. 3분의 2가 있어요. 자, 이거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 소수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돼? 2를 3으로 나누면 0 하고 6, 18, 20 해서 6 해가지고 또 18 해가지고 20 계속 이렇게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분모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2하고 5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끝없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자 9분의 6이 있어. 이 9분의 6을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이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었지? 첫 번째 뭘 먼저 한다? 기하분수를 먼저 한다. 기하분수 하시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자, 이 틀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럼 3으로 나누면 3분의 2야. 자,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 또는 5야 아니면 다른 거야.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거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소수인 거야. 근데 3을 봤더니 2 또는 5 말고 다른 숫자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로 무한소수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기하분수 하고 소인수 분해를 해서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판별하는 거 기하분수 하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120분의 21. 자, 제일 1단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하분수. 무슨 말겠죠? 기하분수 해서 약분 다 3으로 약분했더니 40분의 7. 더 이상 약분되지 않지. 그러면 이 40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4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5가 나와요.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150분의 49. 이거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15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근데 여기 3이라는 녀석이 덩그러니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개념원리 확인하기 부분을 한번 보면, 자, 1번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말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0.25가 될 거고, 그러니까 딱 떨어졌으니까 유한소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얘도 아마 마이너스 0.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도 유한소수다라고 하면 되고,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개념을 앞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유한소수, 무한소수 판별하는 방법을 하지만 실제 나누기를 해보라는 거야. 5를 12로 나누게 되면 0점 하고 뭐 4 해서 얘가 0.416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속해서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나누기를 하면 0.4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얘도 무한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2번이 바로
거듭제곱꼴로 맞춰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2가 3개 있지. 8을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를 3번 곱했으면 2의 짝꿍은 5란 말이야. 그러니까 2가 3개 있으면 당연히 5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5의 3제곱이면 얼마일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얼마지? 1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125를 곱하면, 자, 우리 2의 3제곱, 5의 3제곱 하면 얘는 당연히 10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랑 5랑 곱하면 10이 되니까 2가 3개 있으면 5가 3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돼가지고 이렇게 10의 3제곱이 된다. 그래서 1000분의 125가 돼서 0.125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4분의 5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아래는 얼마? 5의 제곱인 25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래도 4 곱하기 25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2의 제곱, 5의 제곱이면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거는 10의 제곱인 100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1.25가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2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봐봐,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2가 2개 있는데 5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5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이미 하나는 있으니까. 짝꿍 없는 5를 분모 분자에 하나 곱해주면 2의 제곱, 5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5의 제곱이 돼가지고 여기는 10의 제곱인 100이 된다. 그래서 0.0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봤더니 2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야. 그럼 봤더니 아까 2의 짝꿍은 5인데 5는 3개가 있네. 2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2가 몇 개 필요해? 2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의 3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 4가 될 거니까, 얘는 2의 3제곱, 5의 3제곱이면 10의 3제곱이니까 1000이 될 거고, 12가 돼서 0.012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동글뱅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X자 표시하세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알려줘 있는 그 판별하는 방법. 자, 1단계 기하분수, 2단계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2 또는 5가 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기약분수. 먼저 약분될 수 있는 거 약분을 다 해준다. 자, 8분의 3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죠. 근데 얘는 8은 2의 3제곱이야. 위에는 소인수 분해 할 필요 없어. 분자는 소인수 분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약분수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는 2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는 유한소수. 자, 5분의 7 약분 안 돼. 얘는 5 하나밖에 없네. 유한소수. 자, 3번은 14분의 13. 얘는 안 되죠. 더 이상 약분 안 돼. 그럼 14는 2 곱하기 7. 봤더니 7이 있네. 안 돼.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아닌 거지.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자, 11분의 8. 더 이상 이게 기하분수인데 11. 이 녀석은 뭐야? 2, 5 말고 다른 게 있네. 아니야. 자, 여기도 5는 오케이, 너는 되지만 이 13 네가 있으면 안 되지. 이 13 때문에 유한소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는 여기를 봤었을 때 이것만 보면 선생님 3하고 7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1단계가 뭐라고 그랬었지? 기약분수. 먼저 약분할 수 있는 거는 다 약분을 해야 돼. 자, 여기 3하고 얘 7 될 거고 7하고 7 약분이 돼서 이 3하고 7이 분모에 3, 7이 없어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소인수가 5밖에 없으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 자,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제일 먼저 기약분수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렇게 3을 약분했는데 이 11이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무한소수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봤더니 약분 얘는 4 곱하기 7, 얘는 105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5로 하면 21. 그럼 여기는 3이겠네. 3, 7. 그러니까 여기가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28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죠? 일단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그래갖고 봤더니 분모가 3이라는 녀석이 있네? 그러니까 너도 유한소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핵심 문제 익히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응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봅시다. 자, 다음은 분수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ABCD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은 일단은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10백차원으로 만들 건데 2의 거듭제곱하고 5의 거듭제곱하고 개수가 같아야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2가 만약에 2의 3제곱이 있으면 5의 3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둘이 2 곱하기 5가 10이 돼가지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제곱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냥 소인수 분해를 한 거지. 그죠? 그럼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5로 나누면 10일 거고, 또 5로 나누면 2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었던 거야. 그런데 a 곱하기 5의 제곱이래. 여기에서 우리는 a는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a는 이미 2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이었었는데 얘를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했었어? 분모 분자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의 개수를 맞춰준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5의 제곱이고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겠어? 분모 분자에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2의 제곱, 5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b는 2다라는 녀석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뭔 작업이 됐냐면 2의 제곱, 5의 제곱이었으니까 100분의 6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C가 됐겠지. 여기에서 우리는 C가 100이다라는 녀석을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D는 100분의 6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0.06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는 A는 2가 될 거고, B도 2가 될 거고, C는 100이 될 거고, 얘는 0.06이 된다. 그래서 이게 A, B, C, D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이렇게 곱하면 6일 거고, 이렇게 곱하면 4일 거니까 4 곱하기 6 해서 답은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기약분수. 기약분수를 먼저 해야 돼. 항상 일단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다 약분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말고 분모의 소인수를 보는 거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되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다른 게 있으면 2하고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 그리고 2 또는 5, 그러니까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30분의 7 약분 안 되지? 그러면 30만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30 소인수 하면은 5 곱하기 6인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3 때문에 안 되겠지. 그래서 너는 탈락, 무한. 자, 2번 볼게요.
자, 56을 보면 56 일단 뭐 8 곱하기 7 그러니까 7 그러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7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7이라는 녀석 때문에 안 되네. 그래서 얘도 무한. 자, 근데 3번을 봤더니 이 녀석은 얘가 소인수분해. 자, 여기 있는 녀석을 했으니까 이 9라는 녀석이 얘랑 약분이 돼서 4가 되고 또 얘도 약분돼서 2가 되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5의 제곱, 즉 소인수가 5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일단 유한소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얘도 기하분수 먼저 해야 되니까 했는데 3하고 5, 3이라는 녀석이 있네. 그러니까 너도 탈락.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다음에 얘는 150 그러면 일단 3으로 약분 되겠지. 3으로 약분되면 50분의 27이 될 거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으니까 자 50은 우리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거야. 50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번을 봅시다. 이제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자, 분수 220분의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얘를 유한소수가 돼야 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하분수를 한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220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0이라는 거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110 그리고 뭐 그냥 11로 합시다. 그러면 10 그럼 얘는 5가 될 거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x를 딱 곱할 거야. 근데 유한소수가 돼야 돼. 자, 그러려면 일단 이 x가 누구를 없애줘야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죠? 이 x라는 녀석은 11이라는 녀석을 없애줘야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라는 녀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는 12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11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단 x 중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는 1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x는 11의 배수인데 그 11의 배수인데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11 곱하기 뭐 2, 3, 4 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녀석을 찾아야 돼. 얼마일까? 11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99지. 여전히 두 자리 자연수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은 얼마야? 110이지. 그죠? 어때? 이때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딱 되지. 그래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는 바로 110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110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11의 배수인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세 자리 자연수가 언제 처음으로 되는지 찾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3번은 같이 한번 좀 해볼까요? 소수로 나타난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하분수 후 그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돼야 된다. 그러면 112라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 2로 나누면 56이 될 거고요. 2로 나누면 28이 될 거고요. 2로 나누면 14가 될 거고요. 2로 나누면 7이 되니까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7이다. 그래서 112는 2의 4제곱 곱하기 7인데 a가 있어. 여기 있는 이 7이라는 녀석 때문에 유한소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A는 7의 배수인 거야. 일단 자, 그런데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막 설마 7의 배수이면서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7로 한번 나눠봐. 그러면 7일은 7 해가지고 30이 되니까 14, 28 해가지고 7 곱하기 14 정도까지 하면 7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98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자연수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커지잖아. 만약에 7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105가 나올 거니까 얘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15를 하면 105가 넘어버리니까 그럼 딱 7 곱하기 14까지 해서 이 98이라는 녀석이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으면 105가 됐었을 거고,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으면 14가 됐었으면 됐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91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99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99, 그러니까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니까 혹시 99?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A가 기본적으로 7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7의 배수다. 근데 이 7의 배수 중에서 이 문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분수 하나가 아니라 분수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분수가 두 개가 있었을 때 두 분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78분의 13, 그 다음에 110분의 3 해가지고 어떤 자연수 n을 곱해야 되는데 모두 유한소수가 됐다.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78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2 하면은 39, 그러면 3으로 하면 13.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13분의 13이야. 그러니까 13이 일단 약분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13분 됐으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하려면 누구이기만 하면 돼. 여기서 n은 이 3만 없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n은 3의 배수다. 첫 번째 분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n은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110분의 3도 우리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그냥 얘는 11로 나누면 10이 될 거고 2에 5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5에 1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분수가 2, 5, 11분의 3 여기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11이라는 녀석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n은 여기에서 n은 두 번째 분수는 11의 배수여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n은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11의 배수도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둘을 퉁치면 어떻게 돼? 3과 11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33이죠. 그래서 n은 여기서 3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하고 1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이 최소 공배수는 그냥 단순히 둘이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됐었으니까 33의 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3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33이었겠지. 그래서 정답은 33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가 두 개가 나왔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 했던 거랑 방법이 똑같아. 누구의 배수? n은 3의 배수, 11의 배수.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과 11의 최소 공배수, 3과 1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3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분수 예를 하면 15 미만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 미만 유한소수. 자, 일단 유한소수다 그러면 아까 항상 머릿속에 두 단어가 생각나야 돼. 뭐? 기하분수.
그리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x가 1 올 수 있어 없어? 자연수라고 했는데 15 미만의 자연수 x가 1을 하면 어차피 분모의 소인수는 어차피 1은 그냥 곱하나 마나 똑같은 거니까 괜찮겠지? 너 됐어. 만약에 x가 만약에 2가 돼. x가 2가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2의 3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되는 거야. 오케이, 너도 돼. 자, 3은 안 되지. 3 안 되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5도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까지는 허용하니까 너도 되는 거야. 자, 6은 돼야 안 돼요. 얘는 실제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3이라는 녀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도 안 돼. 자, 7 돼야 안 돼요. 7은 안 될 것 같지만 분자에 7이 있으니까 이 녀석은 봐봐. 이 7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7이야. 7이 약분돼 가지고 2의 제곱분의 1만 되니까 얘는 되는 거야. 다음에 8은 2의 3제곱이니까 당연히 될 거고 9는 3의 제곱인데 3의 제곱을 없앨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자, 10은 2 곱하기 5니까 당연히 될 거고 11 못 없애니까 안 되고 12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일 테니까 이 3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너도 안 돼. 13도 안 될 거고 14는 2 곱하기 7인데 7을 자 이것도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렇게 봐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x가 14야. 14는 2 곱하기 7이었으니까 7을 약분하고 나니까 분모의 소인수는 2만 남게 돼서 14 넣어도 되는 거야. 이 7하고 14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15 미만이니까 14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8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6번을 봅시다. 자, 분수 90분의 a가 소수로 만들어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7이 된다. a가 60과 70 사이에 있는 자연수일 때 a, b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차분하게 봐봐. 90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3 하면 30, 3 하면 10, 그래서 2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일단 a는 뭐가 되냐면 a는 3의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9의 배수가 무조건 돼야 돼. 유한소수가 되려면. 자, 그런데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7을 갖고 있네. 여기는 이 7이라는 녀석 때문에 9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7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a는 7의 배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9하고 7의 최소 공배수인 63의 배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63의 배수니까 근데 a는 60과 70 사이에 있는 자연수면서 63의 배수야.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63이 될 수밖에 없겠지. 63의 배수인데 60과 70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63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90분의 63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를 9로 약분을 하면은 9를 약분을 하면 얼마입니까? 9, 7, 9, 10 이렇게 될 거니까 10분의 7이 되는데 그게 바로 b분의 7이래. 이게 바로 b분의 7이었으니까 b는 7이었겠구나. 그래서 우리 a 빼기 b라는 값은 63에서 7을 빼면 얼마? 56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수가 2개나 나와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원리는 다 비슷한 거야. 유한소수 그러면 일단 기하분수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그러니까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저 분자, 저 A라는 녀석이 적어도 9의 배수는 돼야 되는 거고, 기하 분수했는데 7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7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7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